드시고 싶은 것 중에 엄마가 어렸을 때 해주셨던 팥칼국수가 너무 먹고 싶다. 뭐 이런 분들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분들을 10분이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다 이제 따라다닐 수 없어서 저희가 이제 공통점을 이제 만들었죠. 뭐 한정식을 정말 드시고 싶은 분들, 뭐 일식이나 뭐 중식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목록 중에서 그 이제 공통점을 찾았어요. 이제 이 쓰신 용지를 사회복지사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아 이분이 뭘 원하시는가 이제 공통점을 찾아서 같이 이제 실행까지 옮기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요. 무슨 사업이든 간에 그 이제 뭔가 실행했다라는 그런 피드백과 그런 이제 그 결실에 무슨 결실물을 좀 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그 10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질문도 못 하시고,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답도 못 하시고 이런 분들이 10분이 다 나오셔서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다 인터뷰를 하는 그것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10분이 마지막 날 저희가 우울증 지수를 또 저희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 지수가 이렇게 낮아져 있는 것들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한 분씩 인터뷰를 하는데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지 10분이 다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이렇게 해주겠냐? 자식이 어느 자식이 이렇게 해주겠냐 하고 또 한 분은 강사님 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가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인터뷰를 또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복지사님이나 이제 저한테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는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이 버킷리스트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웰다잉 강의에서 중요하게 좀 소개되고 좀 실제로 써볼 수 있도록 권고할 만한 사업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버킷리스트를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좀 그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소개를 해주시나요? 버킷리스트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쓰시긴 쓰시지만 정말 명확해야 된다. 뭔가를 이렇게 쓰실 때 꼭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쓰셔야 되고,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취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스마트 그 요법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 그것들을 내가 그거를 통해서 성취를 해서 성취감도 우리가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삶의 목표가 달라진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말 성취 가능한 것들로만 정말 쓰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꼭 하고 싶은 것들을 고르고 네. 그 중에서도 또 내가 노력하면 내 뜻을 가지고 하려고 열심히 시도하면 그래도 실현될 수 있는, 성취될 수 있는 것을 잘 생각해서 판단해서 골라라. 네. 대충 몇 가지를 한번 그 기준으로 일테면 5가지든 10가지든 이렇게도 한번 조언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이제 좀 강의를 재밌게 이제 풀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킷리스트 이제 그 강의를 할 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정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버킷리스트를 쓰시면서 미안한 사람도 만나고 고마운 사람도 만나고 연락 안 하는 친구도 좀 만나보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삶의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버킷리스트 안에 정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제 그러면 그러면 정리가 뭔가요? 이것부터 이제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면 정리가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렇게 이제 유언장도 이제 거기 안에 버킷리스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저는 삶에서 한번 찾아보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삶에서 우리가 정리할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가. 자, 데스클리닝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삶에 이제 죽음 전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하시면 어떨까요? 그거를 버킷리스트 안에 좀 넣으시면 어떨까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 정리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재미있게 이제 말씀드리면 냉장고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서 냉동실, 냉장고부터 해서 나의 방 모든 것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공간 안에 정리할 부분도 충분히 버킷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데스크 클리닝입니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너무 좋겠네요. 그게 버킷리스트에 들어가면. 그러면 내가 그거는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강의를 했더니 그 다음 주에 어떤 어머님이 오셔서 선생님 저 그거 실행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혼자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 내외를 부르셨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내 지금 삶을 정리하는 건데 정리 좀 같이 해주렴.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버릴 거는 버리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아들 내외한테 드릴 수 있는 것들은 그때 드리고 하면서 정리를 다 하셨대요. 그러면서 집이 굉장히 넓어지고 너무 깨끗해져서 정말 집에 들어오는 맛이 나고 선생님 이제는 제가 오늘 가도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버킷리스트 안에 삶을 정리하는 것도 내가 좀 꼭 넣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면 되게들 공감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러면 그런 일로서 유품 정리까지도 좀 얘기를 네. 하시나요? 네. 그건 어떻게 네. 얘기를 하세요?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정리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는 선물이 되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이게 유품이 된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의미가 더 클까요? 이제 그렇게 질문을 드리면 살아있을 때 선물로 주는 게 더 의미가 크겠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나누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나누세요. 지금 갖고 계신 거 필요 없는 거 너무 많으시죠? 그러면 너무 많대요. 그러면 다 나누십시오. 이제 예를 제가 한번 이제 드려요. 저희 친정 어머니 같은 경우는 80 그 팔순 기념으로 저희 자녀들을 딱 이렇게 앉히셨어요. 그러면서 선물 하나씩 주셨어요. 팔순 기념으로. 엄마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너희들에게 선물로 하나씩 정리를 하겠다 하면서 뭘 주셨냐면 저희 친정아버지가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퇴임 하시면서 퇴직하실 때 그 황금 열쇠를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황금 열쇠를 좀 모아놓으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아유, 그건 다들 좋아하겠네요. 다들 좋아하죠. 그래서 팔순 기념으로 큰 언니 먼저 주고 오빠 주고 언니 둘 주고 이제 저 줬는데 너무 이제 재밌는 일이 이제 그 중량에 다들 이제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오빠는 큰 거, 작은 중량에 큰 거를 주시냐. 근데 너무나 똑같이 딱 오남매에게 똑같이 주셨습니다. 똑같은 중량에. 그건 그렇게 맞추셨을까? 받으신 거. 근데 보니까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또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중량을 맞춰서 주셨어요. 친정 어머니가 아주 지혜롭게 5 자녀에게 선물을 주셨거든요. 자, 이렇게 살아계실 때 주시는 거는 우리는 선물로 받아요. 선물로 받는데 만약에 저희 친정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시지만 돌아가신 후에 그것들을 주시면 이제 그 유품에서 이제 저희들을 이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살아계실 때 받으니까 더 기쁨이 크더라. 그리고 팔순 기념으로 받으니까 이거는 우리 엄마가 팔순 기념으로 우리한테 주신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더 값지게 되고 잘 또 보관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 아주 참 아름다운 일이네요. 지금 저 행운의 열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내가 아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그 의미, 유래를 잘 알지 못하면은 쓰레기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소중하게 아끼던 일을 딸에게 또 손주에게 설명을 해서 주면은 그 자녀, 자손에게 아주 귀한 기념물이 되겠지만 그런 것이 없이 내가 그냥 남기고 세상을 떠나면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쓰레기가 되죠. 그리고 정말 그 안타까운 일이 유품을 내가 잘 정리해서 이건 누구한테 선물로 준다, 이건 어디에 기증해라, 뭐 이렇게 정리해 놓지 않으면 그야말로 눈에 띄어서 이건 가치가 있겠다고 누가 봐도 생각되는 거는 물론 아니겠지만 나머지는 다 쓰레기가 되고 또 실제로
청소업체가 쓰레기 치우는 일로서 이걸 치운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손때 묻은 것들이 그렇게 무가치하게 쓰레기로 쓸려 나가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대비하는 게 많이 정리하고 나눠줄 건 나눠주고 버릴 건 버려서 버릴 게 별로 없도록 남기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거에 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잘 미리 기록을 해서 어떤 그 뜻과 함께 또 당부를 손주에게 또는 딸에게 아들에게 이건 이런 거니까 잘 좀 아껴서 보관해 달라. 네가 잘 갖고 관리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주 의미 있는 선물이 되겠죠.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홀가분하다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정리하는 습관도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굉장히 큽니다. 삶에서. 네, 예. 이 버킷리스트는 우리가 웰다잉이라는 게 결국 좋은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 결정하는 것. 내 삶의 문제니까 내가 책임 있게 결정하는 그런 자세가 웰다잉에 필요한 건데 그러한 것이 이제 사전연명으로 의향서 등록하는 일, 유언장 쓰는 일, 유품 정리도 의향서를 쓰는 네. 게 있고 장례 의향서도 이제 국가가 관리한다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살아서 내가 할 일로서 좀 더 활기차고 의욕을 갖게 만드는 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게 버킷리스트 쓰기 그럼요. 및 실천인 것 같아요.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으니까. 다른 것들은 죽음과 관련된 데에 대한 내 결정이지만 이건 살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써보고 실천해 보이니까 네. 그런 점에서 아까 이 버킷리스트 작업을 같이 해보고 실행하신 분들의 마음의 상태 또 태도가 굉장히 활기차고 밝아졌더라 하는 점에서 아주 정말 그 웰다잉의 과제 중에서 가장 좀 즐겁고 활기차게 노년을 영위할 수 있는 이 일로서 버킷리스트를 좀 권장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그 밖에 이 웰다잉 강의를 통해서 참 보람있다 느끼시는 일, 이건 좀 더 앞으로 발전시키고 강조되면 좋겠다 하는 일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웰다잉 강의를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요.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반응이 좋다라는 거는 그만큼 웰다잉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해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웰다잉 문화가 지금 우리 국가 정책으로는 지금 노년층에 지금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점점 그 연령대가 좀 낮춰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제 선진국처럼 이 교육이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조금 그런 문화가 좀 확산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치단체에서 이제는 지자체에서 많이들 그것들을 좀 뭐 예산을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런 지자체에서 조금 그 예산을 많이 할애를 해서 이런 죽음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네, 우리 사회가 이 평생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정부, 그 중앙정부나 특히 지방정부에서 평생 교육에 대한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거는 바람직한 건데 좀 더 이 평생 교육에 역점이 두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일테면 정말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학교에서 옛날에 배운 것만 갖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고 네. 또 살아야 할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장년이 돼서 또 노년기를 맞이하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아주 다양하고 쓸모 있고 이렇게 좀 활용 가능한 여러 가지 생활 정보와 지식, 교육을 시키는 거는 정말 필요하고 그래서
평생 교육이 강화되면서 그 중에 특히나 이 아무런 모델도 없고 내가 소속돼서 뭔가 배우고 훈련받고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게 노년기, 은퇴기에 네네. 나이 드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평생 교육이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좀 더 강화되면 좋겠다. 그 중에 중요한 영역으로 웰다잉 교육이 좀 자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같이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그 웰다잉 문화에 대해서 좀 그 희망사항이나 또 앞으로 어떤 쪽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의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제가 최근에 한국 장기조직원에서 이제 코다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이제 생명 존중, 생명 나눔 전문 강사 교육을 이제 마쳤거든요. 근데 웰다잉 분야의 생명 나눔도 지금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그쪽 분야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를 좀 많이 할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장기 기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강의할 때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웰다잉을 위한 그 첫 걸음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쓰는 것부터 시작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웰다잉을 위한 활용 점정을 찍는 것은 생명 나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새 생명을 주고 가는 것도 웰다잉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생명 나눔에 대해서도 같이 조금 이렇게 문화를 확산하는데 제가 좀 일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그 이식 대기자가 5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지금 뇌사자 장기 기증 그 숫자가 483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이식 대기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최고령자가 85세까지도 지금 장기 이식을 하시고 이제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화도 좀 확산을 시키고 그래서 웰다잉의 분야가 굉장히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들도 제가 좀 체감을 했고요. 그래서 또 새로운 분야도 웰다잉에 있어서 최근에 제가 했던 강의 이제 주제는 이제 슈퍼 에이저에 대해서 제가 또 강의를 좀 했거든요. 슈퍼 에이저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너무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들 많이들 이제 그 웰다잉에 대해서 강사님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분야를 좀 확장을 시켜서 꼭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강의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좀 확장시켜서 강의를 좀 많이 해서 웰다잉 문화가 확산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재밌는 얘기를 하셔서 그 슈퍼에이저란 게 뭔가 또 어떻게 하자는 건가 하는 걸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슈퍼 에이저에 대해서는 그 2주 전에 가평 노인대학에 가서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이렇게 이제 강의 4시간을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갔더니 학장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보통 웰다잉 교육하면 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뭐 사전 장례 의향서, 뭐 유언장 이게 이제 카테고리가 다 이제 대부분 정해져 있는데 강사님은 슈퍼 에이저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강의 제안서를 낼 때 이제 뭐라고 냈냐면 슈퍼 에이저로 살아남기 프로젝트라고 이제 강의 제안서를 냈거든요. 그때 학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슈퍼 에이저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봤고 이런 저도 분야로 처음 들어봅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강사님이 없었다고. 그래서 너무 관심이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강의를 딱 하고 났더니 너무 좋다고 막 그러시면서 이제 다른 분교도 소개시켜 주시겠다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슈퍼 에이저라는 것은 80대 이상의 연세에도 그 나이에 비해서 30대 이상 젊은 뇌인지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을 슈퍼 에이저라고 합니다. 뇌인지 능력. 뇌인지 능력. 그러니까 슈퍼 에이저라는 것은 신체적으로도 건강하지만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신 분들이 이제 슈퍼 에이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내가 슈퍼 에이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또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요? 일단은 이제 그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집 밖으로 나오셔야 된다. 슈퍼 에이저가 되시려면 일단은 집 밖으로 나오셔야 된다. 그리고 배움에 게을리하면 안 된다. 배움에 게을리하면 안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해라. 즉
우리는 이제 인간은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을 만나고 관계 속에서 원활하게 교류를 해라.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뇌 기능을 위해서 노력을 해라. 이런 것들 이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글을 써본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뭔가 악기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제가 자료를 찾다가 조선시대 사람들의 이제 기대 수명이 혹시 대표님 몇 살인지 아세요? 뭐 30-40세쯤 되겠죠? 40세예요. 네, 40세. 예. 그런데 영조가 네. 몇 살까지 살았냐면요. 예. 83세까지 예, 살았어요. 네. 그러면 영조는 그 조선시대의 슈퍼 에이저인 거예요. 예, 네. 근데 영조의 생애를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영조는 소식을 했더라고요. 네. 소식을 하고, 그러니까 임금이니까 굉장히 네. 진수성찬을 먹었을 것 진수성찬을 같은데 드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 소식을 네. 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신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 중에 한 분 예, 임금이셨어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배움에 게을리하지 않으셨다고 예, 생애에 예, 나와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를 굉장히 나름대로 잘 하셨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그 사도세자 일도 있었지만 장수하셨던 그 이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배움에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삶, 그리고 신체 활동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영조가 장수할 수 있었던 그런 원인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슈퍼 에이저가 되려면 일단 신체 활동, 그 다음에 뇌 인지 기능을 위해서 노력을 배움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고 스트레스를 잘 해소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는 뭐 음악이나 명상이나 이런 것들, 또 수면도 굉장히 도움이 네. 됩니다. 그리고 뇌 기능에 좋은 음식들을 많이 찾아 예, 예. 드시는 거, 네. 그리고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 네. 삶의 목표는 이거는 버킷리스트하고도 또 그렇죠. 일맥상통한 네, 예, 네.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 삶의 목표가 있는 분들이 슈퍼 에이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 네. 아, 저도 좋은 거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집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네. 나가서 노인복지관을 가든 문화센터를 가든 네. 경로당을 가든 네. 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네. 또 배워라.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버킷리스트 쓰기는 적극 좀 권하고 싶어요. 네. 오늘 저녁에 써보시면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써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봐서 그 중에 한 가지, 두 가지라도 했으면 얼마나 뿌듯할 거고 네. 못했으면 네. 또 새로운 마음으로 보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걸로 한번 새로 써보자. 이렇게 새로운 목표를 가질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웰다잉 교육이 좀 더 보편화되고 활성화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년층에까지 확대가 돼서 그거는 많은 분들이 자기 삶의 의미를 좀 보다 새롭게 깨닫고 또 새로운 자세로 남은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가 웰다잉 문화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위해서 좀 더 많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